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뉴스입니다. 시사 분석입니다. 전효가 안녕하네.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양아치 통일부 장관까지 밀어붙인다. 네, 제가 뽑은 제목이 마음에 안 들리십니까? 아니, 좋아요. 아주 세서요, 제가. 네. 자, 통일부 장관 네. 김연철 씨 네. 밀어붙인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회에다가 7일까지 네. 재송부해 달라. 네. 청문 보고 결과서죠. 그것을 네. 재송부해 달라. 국회는 안 보냅니다. 안 보내면 그냥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0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니까 아마 8일 날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다. 더 이상은 네.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두 사람 자른 것은요. 네. 그냥 얼굴 마담용으로 그냥 격까지 치고 메인은 방금 양아치 통일부 장관 네. 여기하고 네. 박모, 네, 박영선. 네, 박모라 네. 일부러 재밌으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박영선 씨 둘이가 메인이죠. 밀어붙이겠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영선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가 굉장히 여당에게 좋은 지역구라서 네. 그 지역구 내놓으려니까 오죽 말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박영선을 이제 내세운 건데 박영선이 점점 그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나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오늘 언론에 따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그쪽에 이제 네. 비밀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니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도 공짜로 하고 3억이나. 그러니까요. 그때 돈 3억이면 지금 뭐 한 5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16년, 17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집도 완전히 아방궁이라는 얘기죠. 집이 아니 인테리어비가 3억이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돈 인테리어 네. 3억이면 최소한 그때 돈 30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집값의 10분의 1은 아마 넘겠죠. 네. 그리고 자기 지역구는요. 구로면서 거기다가는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얻어놓고 그러니까요. 연희동에서 말하자면 출퇴근을 했는데 야, 저는 30억. 이렇게 사선이 되면서 그렇게 뽑아준 구로 그 구민들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니 1년 저기 생활비가 4억 6천만 원이나 되면서 인테리어 공사도 공짜로 하고 저는 이 생활비를 그렇게 쓸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요.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박영선 씨가요. 굉장히 짠순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협찬 받으면 네. 1억에 1억 아니 4억 얼마를 1년에 쓸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찬에다가 또 이 돈도 어디다 숨기고 혹시 네. 미국에 여차직하면 가려고 달러라든가 금괴 같은 거 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정치에 썼으면은 네. 또 정치 활동에 네. 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 돈 쓴 적 없습니다.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은? 박영선 손에 네. 돈 들어가면 그 돈은 세상 햇빛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기 짠순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집에 뒀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바꿔가지고 집에 뒀다는 이 소문도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달러 바꿔가지고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저는 이게 이 청문회를 할 때 뭐 유방암이니까 이거는 뭐 섹슈얼 허러스먼트다 뭐 영어까지 써서 그런데 이게 일본식 영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섹슈얼 허러스먼트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네. 이게 일본에서는 세쿠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집도 있고 그 아자부가 되게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걸 가지고 아니 병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딱 그걸 못 받아칩니까? 아니 유방암을 병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섹슈얼 하러스먼트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라든가 진단하는 의사들은 그럼 모두 모조리 성추행하는 의사냐 이렇게 왜 못 받아치냐고요. 저는 장한당 의원도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장관 자리는 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 사람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런 병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충분히 물어볼 그렇죠.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신 건강하지 않으면 세금은 다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 어려운 일 장관이 너무 참 바쁩니다. 하려고 한다면요. 그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섹스얼 허러스먼트 하면서 마치 여성을 무슨 입으로 네. 못될 말 한 것처럼 그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그럼요. 당연히 따지는 겁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뭐 네. 전립선암이라고 하면 좋겠냐? 아니 병명인 거예요. 네.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장관을 과연 만들어야 되나? 저는 기가 막히고요. 이 어쨌든 5명을 모두 네. 고고고고 할 네, 모양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문재인 고집 알아줘야 됩니다, 진짜. 네. 문통이 아니라 네. 불통이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결국은 미국에 가면서 자 김현철이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온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선전포고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압박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금강산하고 지금 가장 북한이 지금 급한 게 외화예요. 외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풀면 1년에 1억 5천만 달러가 네. 들어옵니다. 네. 인마이 포켓 김정은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걸 일단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고 이제 구멍이 뚫리면 나머지 계속 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이번에 가서 아마 강력히 부탁을 하고 올 것 같아요.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네. 만에 하나 들어준다면 다른 걸 요구할 거예요. 다른 걸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가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 그때 대통령이 국익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도 북만 쳐다보면 북한 애들하고 이야기한 거 그걸 실행하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지금. 네, 결국은 트럼프가 즉 빅딜을 딱 요구를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손 들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도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저는 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긴 가는데 네. 아마 훈계 듣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통역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얼굴만 쳐다보면서 네가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오라고 했는데 너 좀 정신 차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철이란 사람 장관은요. 그래도 관입니다. 장관에다가 그럼요. 님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관 자체가 엄청나게 영어로 치면 Your Majesty, 정말 Honorable 이렇게 이미 올려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낙곰수에 뿅 갔어요. 네. 뭐 이런 말이나 하거나 박광자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슴에 대못 받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 이건 양아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그리고- 외국 갔다 오니까 너무 말이 험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글로벌한 기준에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글로벌해졌습니다. 글로벌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하도 이 암흑기에 이상한 사람들 만나니까 아 이것도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네. 했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저건 양아치다. 저런 양아치를 어떻게 장관으로 밀어붙이냐. 제가 이 평균적인 평형 감각, 상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죠. 네. 저 이제 왜 어떤 루트로 됐는가를 보니까 이제 루트가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네. 너 때 같이 근무했던 이런 막 굉장히 친북 성향의 강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선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찌 됐든 도저히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완전 또 얼굴 확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확 바꿔버리고는 또 그런 사람은 또 얼굴 확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친이대가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조명균이었죠. 조명균 네. 장관은 그나마 합리적이었어요. 그나마 관료 출신이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속된 말로 조진 겁니다. 네. 왜? 너 국회에 나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이야기하지 제대로는 북한 쪽을 좀 옹호하지 않느냐. 그런데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 그럼 공격수가 누구냐? 네. 우리들 가서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공격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공격 잘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키는 대로 물을 버릴 세포트. 네. 그런 게 이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고루 골라서 공격수 세포트 하나 잡았기 때문에. 제 세파트 쪽에서 격렬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족보에는 네. 그런 잡종견은 없다고요. 저는 저 지금 네, 세퍼트 측에서 네, 네. 족보를 뭐 소주성도 족보가 있는데 세퍼트에 왜 족보가 없어요? 그럼 세퍼트 족보 있습니다. 적보 없는 네. 이런 거 할까요? 네, 그렇죠. 잡견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변견이라고 합니다. 네, 변견이라고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게 정말 저는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조국이 이제 촛불의 상징이다. 이렇게 네. 엄호를 청와대 안에서 네. 한다는 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식을 없는 코드 인사. 자, 이 조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오죽하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딸랑딸랑 하면서 다시 한번 뭐를 해볼까 하는 박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현옥이는 날리고 국위는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눈치가 빤한 거예요.
자, 문재인에게 있어서 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후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다음 대선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절대로 상처를 입힐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국이 그 진보 집권 플랜에서 문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냥 오연호가 뭐라고 하면은 네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정부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끼리 코드 맞는 사람, 손발 맞는 사람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 네. 얘기도 조국이 했어요. 네. 근데 자, 조국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쉬워할까? 그 이유는 뭐냐? 조국은 좌파들에게 없는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학벌 스펙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은 이 좌파들의 아이돌인 겁니다. 내세우기 좋은 아이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아이돌인 것이죠. 네. 청와대 아이돌인데 아까 이제 후계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쪽 진에 들어온 이야기가 네. 원래는 장관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거부했답니다. 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음.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을 포기하고 청와대 수석은 청문회 없지 않습니까? 없는 네.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무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지금 민정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 어디서 한 이야기인 적이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상징을 부여하면요 그 상징에 갇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조국에 대해서 뭐 촛불의 상징, 촛불 혁명의 상징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상징을 그렇게 부여했다가 조국의 무능에 같이 떠밀려 가는 겁니다. 진짜 청와대가 살아나려면요 거기 떠밀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상징서 시켜야 한다면 조국의 무능함과 또 무슨 부패함이라 이런 게 드러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뭔가 자기들만의 게임, 자기들만의 그 바운드를 못 빠져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무능한 사람들은요. 무능한 사람 좋아해요. 무능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보다 낫거나 네.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는다는 거. 문재인이 조국을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오 내 새끼 이러는 이유는 뭐냐? 조국이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하고 네. 닮았거든요. 그럴 수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 네. 조직 관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조국 수석이 대학교 어디 자리 잡았던 과정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게 들어온 거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밝힐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이야기를 자꾸 이제 뭐 비판한 이야기를 네, 함철님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네. 볼수록 시층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하시는데 일단은 무능합니다. 네. 조직 관리 해본 사람이 없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SNS상 올리는 거 이것만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 앉아 있다 보니까 사고 터지게 마련입니다. 저런 사람이 더 큰 조직을 맡는다. 그 조직 더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맡는다. 더 터집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에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좌파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갈 게 꽤 많습니다. 제가 좌파들한테 들은 바로는요. HJK563H님께서 박영선 배우자 아들 다 해외 거주 고연병 돈 챙기고 뜰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박영선 절대로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대 안 보내려고 하니까 뭐 자기는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시민권을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아마 미국으로 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직자라는 것은 그렇죠. 자식이냐 공직이냐 하면은 두 개 다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런데 자기 아들의 뜻에 따라서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유지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자기 자식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모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직 버려야죠. 두 개 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박 장관 후보자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지금 강남에다가 집 사도 이 난리를 치던 양아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 도쿄에다가도 집을 샀어요. 네. 그리고 그 아자부레라는 데는 너무너무 비싼 곳이고 그래요? 네. 비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거기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강남에다가 집 사도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 게 이 정부였는데 아니 도쿄에다가 이 반일과 뭐 이런 가치가 있는데 왜 도쿄에
도쿄에다가 집 산 사람을 장관을 하냐고요. 네. 저는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장관을 하고 싶으면은 도쿄집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그냥 재산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쿄집도 갖고 싶고 네. 아들 군대도 보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도 장관도 하고 싶다? 그건 아닌 것이죠. 네.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건. 그리고 도쿄 집도 제가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낮춰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과 조현옥에 대해서 그냥 묻어서 가겠다 네. 이런 것부터 정말 뻔뻔한 지금 저는 문재인이 양아치 통일부 장관까지 밀어붙인다 하는데 저는 청와대가 양아치의 소굴이다.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제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돌고 오고 여러 네.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기내식을 먹어보니까 세상이 좀 더 넓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네덜란드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네, 하고 왔어요. 네. 거기 학자들도. 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진짜 이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양아치 통일부 장관을 밀어붙이는 이 문재인 정권, 양아치 정권이다.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규정을 하겠습니다.